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오늘 105회 방송. 근데 오늘 저희 얼굴 좀 달라 보이나요? 어때요, 저희? 오늘 저희가 조명을 새로 달았어요, 조명을. 네. 민혁 코치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5회 방송이에요, 105회 방송. 벌써 105회 방송인데, 네. 오늘 한번 코너 소개 한번 해주겠어요, 코너? 오늘이요? 네. 목소리 좀.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시면 돼요. 밝아. 많이 밝아요? 고정. 네, 이제 저 자주 등장할 거예요. 네, 오늘의 순서는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그 다음 뭐죠?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그리고 사연인데, 저희가 사연을 이제 오늘부터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로 코너명을 바꿨어요. 네. 일단 저희 취업외신 방송은 기업들을 위한, 구직자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는 방송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력서, 자소서, 면접 관련해서 최종 합격을 할 때까지 유용한 팁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정보와 그리고 힐링을 동시에 드리는 그런 알찬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순서,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를 공개할 겁니다. 저희 지원 동기 하기 전에 추천 한번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메시지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대표님은 지금 뭐 잘해야지 뭐 업을 누르자고 말씀하시냐. 방송하지도 않고 업을 누르라고 하네. 그지 않나요? 대표님은 지금 옆에 계세요. 네.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 대표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공개를 할게요. 바로 공개 안 해요? 바로 공개를 해야죠.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픽 지원하시는 분 있어요? 뭐라고요? 네.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많이 기대되시죠? 일단 공개를 하죠, 저희가. 네, 사연도 있고 해서. 봅시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입니다. 설명해 주셔야 알지 네, 일단은 않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인데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반응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더 힘을 내고 방송을 해요.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어떤가요? 근데 네. 넘버링. 저 넘버링은 저희가 문단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넘버링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다시 한번 전반부를 보시고 네,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입니다. 일단은 소제목 같은 경우는 그 신문 기사 제목처럼 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한 거고, 그리고 이거의 이제 내용은 아마 첫 부분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 또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후반부 내용입니다. 소제목에 점점점 써도 괜찮나요? 네, 써도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 지원하는 기업마다 특수 기호를 쓰면 뭐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게 없다라면. 일단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를 공개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 작성하기 쉬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민혁 코치님은 어때요? 보니까 지원 동기. 저는 이거 네. 보자마자 보자마자 골든존. 골든존. 네, 이거에 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골든존 많이. 예. 근데 이제 이거에 저희가 작성한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한 내용을 쓴 거고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가시면 이제 그런 매장 같은 데 가시면 내가 이제 웃는 게 올리브영도 그렇고 할인율이 써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할인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50% 할인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제가 살 물건은 20% 할인. 이런 경우가 되게 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웃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 만족시키자라는 아이디어와 DJ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면 네. 더 웃겨요. 아이디어와 이제 그리고 골든존 그때 이제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푸르밀 지원 동기 할 때 썼던 아이디어를 또 한번 아모레 퍼시픽에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지원하는 기업 관련 경험 플러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면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기 때문에 취업신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취업의 신 그 블로그 통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예. 견적서! 혹시 지원 동기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나요? 예. 꼭 설명해줬으면 하는 문단 있나요? 아까 지원 동기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저희 시청자분들은 보면 다 그냥 약간 영화 보듯이 네. 뭐 채팅창을 네. 잘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소통을 하고 싶어요, 소통.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건 좀 잘 쓴 것 같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늦게 와서 못 봤다고. 한 번 더 네. 참고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요. 한 번 더 짧게. 한 번 더. 오. 좋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소제목이랑 보시고 그리고 수치화를 어떻게 했는지 지원 동기에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또 어떻게 녹여냈는지 이게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골든존이라는 그 매장에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아시겠죠? 일단은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직무에 맞추나 기업에 맞추나 이런 이견들이 있긴 한데 일단 회사에 맞추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무를 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원 동기는 혹시 뭐 못 보신 분들 아니면 좀 아쉬우신 분들 정확히 좀 지원 동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의 브레이브 블로그에 취업의 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언제 공개되나요, 민혁 코치님? 내일 오후 12시에 공개됩니다. 오후 12시에요? 네. 네. 민혁 코치님이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또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 다음 순서. 네. 안 해주나요? 어떤 거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민혁 코치님이. 왜 자꾸 그거 태클을 거는 입장이야. 이거, 입장이야. 저 지금 난감한 게, 네,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안 맞네요.
저 처음에 유코치님이랑 처음 방송하는 느낌. 예. 갑자기 대표님이 생각나고. 예. 그냥 읽어주시고 그냥 예, 말하시면 돼요, 편하게. 빠지면 도와주고 예. 못하면 놀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요. 예. 팔파님 같은 경우 매장은 실제로 10개 방문했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방문을 하는 게 더 고퀄리티의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가 있죠. 쌩얼입니다. 쌩얼. 그 다음에 크라운 BM님. 보통 기업에 따라 직접 접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겨냥해서 쓰시나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쉽게 크라운 BM님은 저희가 작성한 지원 동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냥 방문하는 것도 요령이죠. 네. 교양호님이 질문 주셨네요. 민혁코치님 쌩얼인가요? 저 쌩얼입니다. 거짓말. 뭐 인증을 할 수도 없고. 네. 쌩얼이에요. 치킨만. 여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화장. 저 역삼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역삼동으로. 네. 저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 근데 뭐 지원 동기 질문 달라니까 지금 이상한 질문들만 계속. 여자 지금 여자분 비비맛. 왔다고? 마시알구님 맞아요. 비비맛. 여자 BJ 있다고 지금 취업이 아니라 지금. 미스트 쿠션만 했습니다. 미스트 쿠션. 어, 채코치님 비비맛을. 비밀입니다. 비밀통한 세상. 누구는 어떤 남자 코치는 말을 겁나게 해야지. 저는 막 말을 해도. 관심 하나 줄까 말까 하고 어떤 여자 코치는 방송 흐름도 못 맞추는데 계속 질문을 오고. 계속 가만히 있어도 뭔가 질문하고 말을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막. 네. 아 진짜. 민혁 코치님 소개 좀 해주시죠. 민혁 코치님 한번 인사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저요? 예전에 뭐 했는지 어쩌다 이렇게 코치를 하게 됐는지. 그걸 오늘 해야 되나요, 갑자기? 뭐 오늘 하시면 더 좋죠. 저랑 방송을 처음 하는 날인데. 저 되게 뭔가 또 민혁 하니까 또. 되게 그냥 쉽게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저는 3년 전까지 보기와 다르게 모델 일을 하다가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다르게 모델 일을. 키가 몇이에요? 저 근데 키 작은데 모델 했어요. 167이요. 크신 거 아니에요? 167 큰. 아, 모델 치고는 170 돼야 됩니다. 그냥 앞에 보고 말하시면 돼요. 저 안 보고. 네. 네. 그냥 쭉 아니 방송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네, 말하세요. 민혁 코치님 어제 세팅해준 대로 하시면 돼요. 민영 코치님도 그럼 취업의 신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에 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취업의 신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해주시면 돼요. 얼굴 작죠? 제 옆에 있으니까. 다 뭔가 민영 코치님에 대한 질문, 외모적인 질문. 얼굴이 작으시네요. 민기랑 마시알. 우와 모델이란 한 단어만 했는데 이렇게 영웅이. 네. 아 진짜.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짧게. 네, 전 모델을 하다가 취준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어떤 그래서- 모델이었어요? 어떤 모델? 네, 저는 뭐 잡지 모델? 잡지도 했었고요. 네. 여러분 그 CF 찍기 전에 연예인들이 하기 전에 모델을 써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시간이 없고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광고주들이 하기 전에 일반인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 모델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F라던가 이런 광고를 찍기 전에 연예인 하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모델 보여주기 현직자였네요, 위해서. 그럼? 네. 야 나도 모델 하면 돼요? 어때요? 사진 없습니다. 저는 어때요? 모델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나 저 같은 그런 할 수 네. 있어요. 훈남들도 모델 할 수 있나요? 평범한. 거짓말 말고 뒷모습? 당당하게 하세요. 아직은 조심스럽네요. 그런. 그렇게 하다가 근데 모델 일을 하면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제 외모적인 거라던가 밖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저 내면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모델 다 많아셔도 찍지. 돼요. 이상한 말 해서도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모델. 취업 얘기.
사다님 방금 또 지금 오셔가지고 또 예. 저희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 공개를 했어요. 혹시 못 공개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그 취업의 신, 예. 이상한 드립 치고 있어. 루키큐님 이상한 드립을, 예. 프라모델.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예, 좀 생각을 하시고 드립을 하시면 되고. 아, 프라모델. 사다님, 혹시 취업의 신 블로그 가시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 지원 동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민영 코치님은 이제 현직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취업 코치로 취업의 신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홍보 마케팅 쪽 총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소개를, 예.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시청자분들께? 아프리카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달래요, 민혁 코치님이. 예. 아프리카 방송을. 그 다음 순서는 민혁 코치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 네. 지금 시간은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코너입니다. 저희가 사연을 준비했는데 스펙 준비와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연. 이걸 먼저 하면 되나요? 그죠? 예. 편하게 네.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갈 테니까. 그리고 앞에 좀 보세요, 민혁 코치님. 다 궁금해요. 얼굴을 다 궁금해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예. 저는 새롭게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최 코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최 어우, 코치님에게 딴거 지금. 최 코치님에게 직접 뭐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보다 상황 자체를 되게 좀 짜증나게 만들면 최 코치님이 더 크게 클 것 같습니다.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는 듯한 아니요, 느낌.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앞에만 보시고 편하게 말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알아서 많이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시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 나갈 테니까. 예. 아시겠죠? 아니, 최 갑자기 코치님 심정이 어때요? 저랑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어때요? 약간 저랑 대표님이 제 옆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저희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저희 생방입니다. 리허설 안 합니다. 리허설. 예, 리허설 안 하고 지금 다 애드립으로 하고 있어요. 예. 리허설 따위 안 해. 저희는 예, 다 방송 체질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친목 방송.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소개. 예. 앞에 보시고. 약올리는 괴롭히는 걸로 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2의 뭔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예. 안티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약간. 왜 잘못했나요?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예, 편하게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예. 사연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연을 말씀해드렸잖아요. 똑같이 사연인데 이제 이름을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연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나 의견들을 이렇게 말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감되면 공감되는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뭔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질문해주시면 돼요. 댓글로. 일단 첫 번째 사연인데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혁 코치님께서 뒤늦게 대학에 와서 취업 준비하는 29살 학생입니다. 학교 오기 전에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3학년 산업경영공학과이고 곧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격증은 커말, 한국사 1급, GB벨트라고 식스시그마 관련 자격증이 있고 품질경영 산업기사는 한 번 보고 떨어졌습니다. 원래 공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사 1급, 커말 1급을 따고 산업안전기사를 보려고 했지만 커말 1급 실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스펙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기업에 가야 할까요? 절 보지 마시고 앞에를 계속 지금 근데 이 읽는 거는 훨씬 더 그 민혁 코치님이 낫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최 코치가 읽으면은 뭔가 되게 알파고가 있는 느낌인데 컴퓨터가 있는 느낌. 네, 민혁 코치님이 읽으니까는 뭔가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는 그 뭐라 그러냐면 라디오에서 뭐라 그래요? DJ. DJ BJ 말고 DJ 같습니다. DJ를 해야 하나 봐요. 얼굴 나오지 않게. 라디오 듣는 것 같죠. 예. 일단 정리를 하면은 나이가 29살인데
9살이고 이제 3학년이고 산업경영공학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커말, 뭐 한국사 1급, 뭐 시그마, 식스시그마 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또 스펙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더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연 말고도 저희 듣는 시청자들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스펙을 더 쌓아야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나도 대답하고 싶다. 나도 대답하고 싶다. 채팅방에다가. 사근사근하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간단한 겁니다. 스펙을 더 쌓을 것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스펙을 더 쌓을 것이냐, 아니면 취업 준비를 바로 할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네. 영학 점수는 지금 사연상에는 사실 안 나와 네, 있는데 어학 점수는 지금 한 토익은 한 700점대로 확인이 됐어요. 사연 주신 분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스펙을 쌓았는데 바로 이제 이 스펙으로 사기업을 갈 수 있냐, 사실 이게 큰 고민인 거잖아요. 민혁 코치님 생각은 어때요? 맞아요. 뭔가 공기업이라던가 사실 스펙을 쌓으려고 커말이랑 한국사는 공기업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죠? 하고 가산점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공사라던가 공기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장 사기업에 가야 할지 또 사기업에 가려면 다른 스펙, 어학이라던가 이런 걸 준비해야 할지 좀 이런 게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일 거고 아마 해본 고민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면 나이도 사실 지금 나이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한국사 1급 커말도 필기 이제 실기에서 막힌다라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커말 같은 경우는 한 2급 정도는 그냥 딸 수 있어요. 근데 1급은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스펙을 저는 빨리 스펙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최신 이제 공기업이나 사기업 트렌드는 NCS이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펙을 더 따는 것보다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회 경험을 잘 이력서나 자소서에 정리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서 오히려 경력을 쌓아 나아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연봉이라든지 그런 커리어상 보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견은, 저의 생각은 스펙을 더 따지 마시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라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기업은 예를 들면 뭐 한국사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뭐 커말 1급도 있어야 되고 뭐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이제 제가 교육했던 교육생 중에 김모 씨 아시나요? 네. 네. 코가스라고는 그 한국가스 공사에 이제 최종 합격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가산점이 없어요. 없는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무 관련 경험을 잘 정리해서 취업 스킬로.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가산점 자격증이 없어도 공기업은 사실 최종 합격까지 가능해요. 네. 사실 자격증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커말 2급이나 1급이나 따도 활용을 못하면 사실 의미가 그죠. 예,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이런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경영학무님께서 나의 29면 걸림돌일까요? 일단은 이분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특히 공기업 지원할 때는 큰 걸림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유리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기업을 같이 동시에 지원해도 되죠. 네. 마시알리 맞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 모두가 다 뭐 필기라든지 서류, 뭐 면접 모든 전형 자체가 사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네. 아시겠죠? 혹시 제가 이제 민혁 코치님께서 사연 네. 읽어주셨는데, 병마드시님 일단 이분까지 질문 하나 받고 가죠. 네. 공기업 사기업 나이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예. 공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뭐 답변했던 거라서 지난 방송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양호는 나이가 이제 29살인 것 같아요. 여자 나이 뭐 29, 남자 29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있지 않아요? 약간 29살에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제 교육생 중에서는 사실 여자 같은 경우는 30살까지도 뭐 최종 합격을 사기업 같은 경우 합격을 시켜본 적이 있고, 네. 그다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은 아까 그 한국가스공사에 합격한 회원은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네. 고시종비를 했던 회원이고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사실 30대 초반까지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네. 사기업이야 뭐 30대도 가능하고요. 30살까지도. 네.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있어서 여자랑 남자랑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물론 뭐 유리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30살까지도 취업 스킬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사연으로 좀 네, 넘어가 다음 볼까요?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뭐요? 네, 말하시면 돼요. 사연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사연이요? 좀 이거 길긴 너무 해요. 길- 네. 이거- 저희가 따로 이걸 뭐 어떻게 편집을 안 한 거라서 사실. 네.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이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인데 두 번째 사연은 지금 현재 군에 입대해서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군인 아저씨의 사연이에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입대를 했고 입대한 지 이제 4개월 1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의가사 전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의가사 전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제 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이제 불가피하게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몸 상태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의가사 전역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혹시 불리한 게 아닐지 불리하게 아닐지 이제 고민을 주신 사연인데 이유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의가사 전역을 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뭐 외할머니께서 아프신데 간병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간병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안 사정으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조기 전역인 거죠. 취업을 할 때 혹시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아프지 않은데 외할머니 이제 가족상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전역이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연을 주셨겠죠. 이제 외할머니가 아프시고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뭐 군내 제도 정책상 전역이 이제 가능한 거고 그 사유가 이제 조기 전역 의병 제대가 아닌 의가사 제대인데 이게 나중에 취업에 불리할 건지 어떨 건지 질문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대표님이 왔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은 군대 생활 어떠셨나요? 군대 생활. 대표님 군대 생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집안 사정 때문에 외할머니 간병 때문에 외할머니 간병 때문에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취업에 불리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이게 취업할 때 불리한가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의병 제대와 의가사 제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채코님께서 설명해 주죠. 일단 의병제대 같은 경우는 아시네. 실제 몸이 아파서 훈련이나 어떤 군생활 간에 이제 몸이 아파서 전역을 하는 경우고 의가사 제대는 이제 몸이 아픈 이유가 아닌 그런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근데 둘 다 조기 전역이라는 것은 같아요.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용어를 장교들도 잘 몰라가지고 아파서 제대했는데 의가사 제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를 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행정병이어도 잘 알았네요. 행정병이어도 모르는 애들 겁나 많던데.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을 좀 했었어서 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최 코치님께서는 조기 전역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근무지 자체가 후방이었기 때문에 아이씨. 후방이었기 때문에 휴가도 거의 한 뭐 많이 나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간 것 같아요. 어이씨!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물론 그죠? 전역은 하고 싶었죠. 그죠? 이렇게 쌍방에 소통해야 돼요. 코리아뱅크님 맞죠? 아픈 거가 의가사제된 줄, 그게 되게 많다니까. 아, 진짜. 코리아뱅크님 한번 뭐라 하세요. 코치님한테 후방이라. 이미 지금 후방이라고 그냥, 웃고 후방이었기 때문에.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크게 막 집에 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군대였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네. 크라운 BM님, 행정병 나온 게 사무직 취업할 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 저는, 최 코치님이랑 완전 다릅니다. 저는 후방이 아니에요. 다리 바꿉시다. 네. 뭐가 낮으니까 이상하다. 네. 좀 매너 좀 해줘야지. 거꾸로 좀 해줘야지. 엉덩이 뜨거운데. 여러분들, 매너를 하셔야 됩니다. 매너.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내리기 한정거장 전에 미리 엉덩이를 약간 좀 띱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저는 앵간하면 안 왔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딱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또 다른 여자분이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뜨거워가지고 여자분이 잠깐 엉덩이 들었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민망한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한정거장 내리기 전부터 살짝 엉덩이를 저 끝쪽에 걸쳐놓습니다. 의자 끝쪽으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매너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매너 같아요. 우리 최 코치님 그런 거 하세요? 저도 사실 잘 앉지는 않거든요. 아예 못하죠, 그죠? 저는 잘 자리 양보는 많이 합니다. 네. 앉으면은 어때요? 일어날 때 그런 생각 하고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열이 많아서, 네. 어때요? 그럼,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저처럼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일어나진 않죠, 사실. 네. 그죠? 아, 진짜. 맞습니다. 겨울철일 때는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의. 계절 따라 다른 매너인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에 맞추는 매너. 여름 때는 지하철, 한정거장 전에 약간 끝에 걸쳐 앉아서 열기를 빼고 다음 사람이 앉게끔 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무릎팍 위에다 올려놔서 좀 더 무게감을 느끼게 해서 따뜻하게. 시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게 다음 사람이. 그냥 줘. 저는 이제 저도 열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좀 그렇게 해드려야겠네요. 타인들을. 아마 겨울 때는 이제 천사일 거고 여름 때는 쥐약일 겁니다. 네. 저는 전방입니다. 전방. 강원도 화천. 여러분도 강원도 화천 알아요? 화천에 저기 구석진 곳 어디였더라? 사창리인가? 다목리인가 사창리. 거기에 있다가 춘천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었습니다. 저는 후방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 후방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근데 전 후방을 많이 추천해요. 군대를. 왜냐하면 군대는 사실 건강하게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군생활 하다 다치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후방은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야, 괜찮네. 야, 치킨 마요 저거 괜찮네. 코리엘 자소서 쓸 때 나는 이미 직원이기 전에 고객들을 위해서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펴놓는 게 아니라 여름 때는 좀 걸터 앉아서 열기를 빼고 그 다음 사람을 쾌적하게 앉도록 한다. 뭐 이런 거 괜찮네. 좋은 매너인 것 같아요. 프람비엠님 행정병 출신이라면은 사무직 지원할 때 우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반 보병보다 저 같은 경우는 172하나 무선 장비 운영병이었는데 이런 거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사무직에서는 한글 쓰죠. 네, 거의 한글 많이 쓰죠.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은
엄청 회사 생활할 때 유리합니다. 근데 일할 때도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문서를 사실 많이 다루는 게 행정부이기 때문에. 네. 공익인데 일반 행정 사무직 지원할 때 우대를 그래도 좀 하긴 하겠죠. 행정 업무를 했다면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갑자기 대표님과 저희 군 생활에 대해서 어필했는데 사연은 아닙니다. 최코치님은 후방에 대해서 어필했지만 저는 군 생활이 아니라 배려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배려를 실천하세요. 배려. 저는 자료 양보 위주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빈둥빈둥님, 마저 좀 칼질 많이 하죠. 칼질. 빨리 담고 진행해요. 대표님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의 사연 질문이 뭐예요? 사연 질문이 이제 실제로 의가사 제대인데 이게 취업에 실제로 불리한 건지 사실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여기 사연 핵심이었구나. 네, 이건데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그렇다고요?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그렇다면은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정말로 아파서 본인이 간호를 했다. 근데 외할머니가 아파서 본인이 의가사 제대를 해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다. 근데 아마 또 경제적 이유나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서 전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니까 경제적인 예를 들면은 부양자가 3인 이상이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의가사 제대도 가능한데 이건 그냥 할머니께서 아프신 거를 만약에 그 약간 좀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할머니께서 아프신 거에 대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진료 확인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유두리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입사 지원할 때 뭐야 왜 켜져 있어? 입사 지원할 때 그 의가사 제대에 대한 그 뭐 뒤에 뭐 추가 자료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뭐 문제는 없고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그 사유 때문에 이제 그 조기 전역했다 이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군생활 하시다가 뭐 좀 부상을 입으시거나 뭐 장애를 불가피하게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기업에서 그런 장애인 우대 채용 전형 같은 게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를 뭐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전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노려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 조명을 설치하니까는 좀 더 화면빨이 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고려 맞죠, 빈둥님? 자꾸 우리 최코치님은 이제 그 금강이라고 막 똥폼 잤다가 그냥 그것도 태권도 사단인데. 공익은 군필자인가요? 공익은 군필자인가요? 네, 군필자죠. 공익. 당당한. 사실 제 지인분들도 공익들이 좀 있는데. 약간 좀 이거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전 공익 같은 경우는, 군필자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인정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공익도 군 경력으로 쳐서, 연봉은 뭐, 좀 플러스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자들끼리 그런 이제 인정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 쳐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어떤 질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BM님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 경험을 쓰면 다른 뭐 취업 전문가분은 뭐 무조건 D등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생활 경험을 취업에 뭐 자소서나 이력서나 면접에서 활용을 한다라면? 지금 그 배경음악 들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할게요. 질문이 훅 들어왔는데 그 혹시 제가 궁금한 이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훅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서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까? 그냥 사실 대본상 한 거예요. 기대를 했네 내가 그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면 만약에 저한테 의도를 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뭔가 좀 당황하는 제스처를 딱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더 죽이 잘 맞을 텐데 그냥 대본대로 했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듣긴 들었는데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군생활을 이력서가 이력서가 아니지. 자소서에 쓰면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우리 취업의 신에서는 어떤 교육을 추구하느냐. 자, 혹시 그 최코치님께서는 감을 아십니까? 제가 할 멘트를 아십니까, 혹시? 감을요. 저희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이 아니라 가수들 개개인의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YG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춤형 케이스를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남자분이 사회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군대 생활 내용을 안 쓰셔도 되고, 어떤 분들께서는 사회 경험,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거의 동아리 활동도 거의 안 했다. 그러면은 군 생활 쓰셔도 되고, 근데 군 뭐 ROTC 장교 출신이다. 뭐 그러면은 군 장교 출신은 기업에서는 우대를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교육생 중에 그 해병대 인사장교 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야간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이런 저스펙인데도 2부자리라는 인사팀에 서류 통과까지 하더라고요. 네. 스펙이 낮아도 군생활을 어필했을 때. 누구지? 군장교 출신.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쓴다 안 쓴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군생활 쓰면은 뭐 D등급? D등급이라고요? 네, D등급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취업 전문가는 개사기꾼.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그냥 무조건 군생활 쓰면 뭐 망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수들이에요. 저희는 딱 디테일하게 구분지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은우님이 하신 게 보잘것 없는 공병이세요? 저는 보잘것 없는 무선장비 운용병인데 저는 그래서 보잘것이 없어서 안 썼습니다. 대신에 사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취업 교육이나 취업 쪽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들을 받았으면은 맹목적으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명언이 있죠, 명언. 최코치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죠? 적응한 자가 그건가요? 적응한 자가 이긴 자가 강한 자다 그런가요? 남는 살아남는 자가 네. 당황해가지고 지금 뭐 마시려고 그랬어요. 안 마셨어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문이나 시사에 대해서 빠삭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렇게 취업 전문가를 써? 여러분들은 제가 이래 봬도 되게 망나니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 백수로 보고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시간당 100만원 억대 연봉 억대 연봉은 아니다. 억대 수입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이유는 전 이 분야에서 물론 적성도 맞고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힘든 게 정말 고비가 많이 왔었는데 하나하나 다 끝까지 견뎌내니까는 이렇게 취업업계에서 넘버원이 된 겁니다. 첫커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하실 겁니까? 갑자기 뭔가 비장해지고 제가 뭔가 대표님께 많이 배우고 있죠.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답은 피하시네요. 답은 피하시네요. 이러면서 우리 멤버들이 딴 생각을 하나 이제 파악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잘하고 근데 저는 약간 대표님 사실 벤치마킹 할 대상이 옆에 계시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벤치마킹? 물론 리스펙트 하는 부분은 크죠. 네. 리스펙트? 네. 존경과 리스펙트 부분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네, 존경하는 부분이 크죠. 네. 근데 치킨마요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가, 최코치님? 원래 여러분 최코치님 그거 알아요?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정말 못해요. 네, 저도 이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지금 또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오니까 또 들었다가 다시 났는데 혹시 그 교육생들에게도 혹시 감정 표현을 하시나요? 감정 표현이요?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어디 지나갔는데 그 우리 교육생 누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멘토링 교육생. 그러면서 이제 잘 되고 있나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근데 저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교육생들한테는 뭔가. 근데 그건 있어요. 최대한 제 성향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부러 성향이 어떤데요? 알파고?
근데 제가 심리검사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공개해야 되나요? 심리검사를 했는데 약간, 원래 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래요. 네. 알파고랍니다. 알파고 같은. 전 휴먼고고요. 휴먼박이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제 저의 이런 보완점을 위해서 최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병만님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초대졸로 지원하시면은 고졸 취급이 아니라, 초대졸 대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께서는 좀 자존감이 낮으신 것 같은데, 자존감을 업 시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죄다 지금 자존감이 다 낮아 있어요. 죽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넘어가면 될까요? 이것도 당황해 하네. 우리 시코치님 당황해 합니다. 그 다음 사연.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임새를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닙니까? 사연? 맞습니다. 근데 좀 화면이 밝아지니까는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명을. 원래 그 방송에서는 조명빨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명 다르죠 오늘. 고졸 스펙이 오히려. 네. 대표님 지금 거울 보고 계신 거예요? 거울, 거울 보고 계신 거니까 그냥. 네. 저는 와잠이 엄청 두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 밑 그 눈두덩이를 와잠이라고 하는데 엄청 두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와잠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관상학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이 두툼한 눈 밑살 와잠이 뭐냐? 그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다정다감하게 애교라든지 아니면 그 애교를 뭐 여자친구가 부리면은 잘 받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금슬도 좋고 뭐 여자랑 그 잘 합이 맞습니다. 에너지도 왕성하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스태미너를 말하는 겁니다. 스태미너. 돈을 주고 많이 넣는 부위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남들은 돈 줘서 저렇게 넣는 분인가? 여러분들 저는 돈을 안 주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최코치님 뭡니까? 많이 웃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많이 웃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코치님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실래요? 저 요새 피부가 좀 안 좋아져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좀 가까이. 두툼하죠? 엔간한 여자들보다 더 두툼합니다. 제 눈 옆에 있는 그 주름살을 보시면은 이 눈 끝쪽에서 여러 갈래가 뻗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름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름살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기가 없는 거고 웃었을 때 눈 끝에서만 주름살이 쫙 갈라진다. 그럼 바람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근데 흰머리는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흰머리는. 흰머리가 다 보이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흰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흰머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저희 이렇게 취업의 신에 우리 그 회사 멤버들이 있는데 멤버들이 하나씩 고치를 썩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관상학적으로 흰머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초코치님 보세요. 흰머리가 없잖아요. 전 뭐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는 속 썩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는 이제 머리가 저렇게 이제 저는 창창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좀 그런 체질이라서 저도 웃는 거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체질이기도 한데 지금 스트레스가 겁나 많습니다. 자, 이만 방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이제 아모레 포시픽 지원 동기를 말씀드렸고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다음 방송 때 뭐 하나요? 다음 방송은 하나건설 취업정보통을 준비했습니다. 하나건설 취업정보통하고 사연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아프리카 취업은시 방송국 Q&A 게시판에 취업 고민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했던 사연처럼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직접 대표님께서 직접.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최코치님 오늘 방송하면서 어땠나요? 오늘 일단 민혁코치님하고 방송을 해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저는 의외로 민혁코치님이 되게 평소에 되게 밝으시고 그런 행사나 이런 진행을 좀 잘하시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민혁코치님도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랑 안 해서 그래요. 그러네요. 대표님과 아예 방송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그 오랜만에 방송을 여태까지 방송을 이제 그 카메오 출연했었는데 그죠? 네. 처음부터 뭐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감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입이 좀 덜 풀렸던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멘트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코치 버전으로 마무리 멘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고개를 돌리면 최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골목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도 최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때도 최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취업 때문에 힘드실 때 최코치와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저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대본을 영혼무, 야, 정답! 눈은 대본 스캔 중, 정답! 다음에는 더 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다음에는 여자친구한테 말하듯이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자친구가 없네요. 최소 ARS. 괜찮아요. 최코치님이 여자친구가 있으시려면 이걸 감정 표현을 잘해야지 여자친구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겠지만 우리 최코치님 꽤나 눈이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근데 항상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상을 꿈꿔야 실현이 가능하고 이상만 저기 놓고 현실은 그냥 그러면은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와잡을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명이 있으니까 되게 밝아 보이고 좋네요. 그래서 윙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애교가 많다는 게 다 이렇게 많이 웃기 때문에 이 눈 밑에 있는 근육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민혁 코치님이 사연은 더 잘 읽어주셨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혁 코치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한번 확인해보려고. 못해요? 아 진짜?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 민혁 코치님 한번 인사. 민혁 코치 인사. 마지막 자 인사. 마지막 인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끝냅시다. 네. 부담이 되네요. 부담이. 제가 빠질까요? 네. 앞에 가자. 여기 그냥 빠지네 저 새끼 저씨. 야이씨.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내가 당했어 지금. 의리가 없어요. 이씨 내 앞에서 씨. 내 앞에서 씨.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씨. 머리 크기 너무 차이 나네. 저도 약간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빠지는데. 좀 약간 앞으로 좀 가네. 좀 오시면. 앞으로 가야 되나요? 앞끝인가 이게? 됐다. 뭔가 가족 사진 같고.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사진. 야 이기모야님 계속 웃으시네 민혁 코치 나올 때마다.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할 때는 그냥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자 빨리 해주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제가 오랜만이어서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음번엔 화장하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화장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비비만 바르셨다고. 네, 비비는 화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윙크 안 하시고. 좀 매력 어필 중이신가요, 여러분들? 윙크 해보세요. 저 윙크 잘 못해요. 해봐. 윙크? 하나요 씨. 하트 날려있죠. 해봐요 민혁 코치. 저 윙크를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못해요? 네, 아예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가까이. 못해요. 눈은 가까이. 근데 지금 눈이 좀 알러지 네. 때문에 알았죠. 충혈돼서 네. 안 돼요? 네. 진짜 하나면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안 돼요. 해보라도 해봐요. 다 하라는 게 안 돼요. 한번 방송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려드릴게요. 안 돼요. 잉크를 또 못하실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잉크 못하면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 우리 이렇게 하고 한번 우리 이렇게 잉크하고 다 같이 세 명이서 이렇게 잉크하고 이거를 캡처 뜬 다음에 이제 방송 홍보 할까요? 저 잉크를 못해요. 그래요? 네. 시도만 한번 해봐 잠깐. 안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잉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민혁코치님 감정 표현 이런 거 되게 잘하셔서 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이게? 잉크하다 어렸을 때 많이 혼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눈이 아파서. 저 잉크하는 거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여주니 거울처럼. 민혁코치님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을인데. 또 되게 한절기라서. 걱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동이님 왜 아고 이렇게 하세요? 씨. 바로 팬 생긴 것 같아요 팬.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윙크를 하고 표정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근데 윙크는 왜 하시는 건가요? 진짜 갑자기 뭔가 저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왜 안 되죠? 해봐요. 저요? 저도 잘 못해요 사실. 되는데? 다음에 언제? 저희 화요일 9시에 방송합니다. 화요일 9시. 저희는 매주 화, 목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하는 취업의 신방송입니다.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만 좀 눈팅하시고 연락 좀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온라인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해봅시다. 뭔가 이상한 방송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최대한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안이라고? 그럼 좀 더 나이 들면은 좀 동안 소리 듣겠네? 민혁코치님 어떠세요? 이렇게 윙크하니까 어때요? 여성의 시각으로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이성의 이쪽? 네. 이쪽? 네, 이쪽? 그쪽. 이쪽이? 네. 진짜? 네. 시청자가 점점 빠지는 중이에요. 나가. 윙크해서 나가. 이제 마치고 화요일에 찾아뵙시다. 윙크 방송 아닌데 뭔가. 방송 끝난 거야 여러분들. 저희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안 돼. 왜 안 되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별론데 일부러 민혁코치님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쪽이 더 예쁜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더 예쁘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의도는 뭔가요? 의도는 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요 반대. 이쪽이 더. 이쪽이 더 1번. 이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이거. 투표 한번 해야 되나? 그냥 이쁘지다네요 병마세 신님이. 모든 게 다 이쁘나요? 대표님 예쁘신가요? 남자라고 말하세요 남자. 왼쪽은 자연스럽고, 이거? 왼쪽 이쪽인가? 오른쪽은 좀 인위적인가? 가장 최적의 윙크를 연구해가지고, 윙크. 오른쪽은 입꼬리가 움직여서, 이쪽만 한 거죠? 오른쪽 이쪽이야? 이쪽, 왼쪽이 더, 움직이는데? 윙크가 왜 안 되죠? 반대. 그래, 맞아. 이쪽이 더 자연스러워. 그지? 반대가 더. 이 민혁코치님 속셈이 뭔가요? 의도는 뭔가요? 의도는 뭔가요? 왜 더 못생긴 쪽으로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날 방송 때까지 오늘 방송을 끝마칠 테니까는 최소한 6개를 지원하시고 이 방송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우리 방송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6개를 지원하겠다. 화요일날 방송할 때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때까지는 8개.
그러니까 이제 그 2개를 더 지원하겠다. 이틀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